일단 일본 얘기가 먼저 들어왔네요. 일본에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이 이 도쿄 지역에 화재가 나가지고 변전소 화재가 나가지고 JR이 멈췄대요. 그렇죠. 근데 요 멈춘 화면을 보니까 윈도우가 2000입니다. 구동 프로그램이 연도 2000이야? 20년 야 95는 내가 내- 본 적이 있기는 내가 한데 98이면 내가 인정해줘. 아 2000이구나. 와 그래서 밀레니엄이네 얘네들. 네, 이거를 아직도 쓰고 있다. 어. 2000 프로페셔널을 그나마 프로페셔널을 쓰고 저게 구동됐을 땐 몰랐겠지. 저게 이제 오류 나갖고 멈추니까 아 이게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이 정도면 저작권도 없겠는데? 20년 된 게 이게 돌아가나요? 이게 업데이트도 안 될 텐데. 아니 근데 돌아가니까 전 지하철에서 저걸 쓰고 있는 거야. 저 역만 저걸 쓰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도쿄 있겠죠? 지하철 전체가 네. 저거 됐다는 얘기잖아요. 2000이면 그럼 20년 동안 리뉴얼 안 했다는 거예요. 20년 넘게지. 2000이면 2000년 전에 나왔으니까 20년이 넘은 거지. 와 대단하네. 민도가 대단해. 이거는 장난 엄청 아니다. 아껴 쓰네. 어? 야, 얘네들이 우리나라 DP 보고 그렇게 욕을 한대잖아. 왜요? 아니 그 DP 대사 중에 그게 있거든. 53년도에 쓰던 아, 수통이 있다고. 바뀌는데, 아,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니들도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 진짜 있는데 대단하다, 진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도쿄 지역 지진 때문에 신간선부터 시작해갖고 지하철이 다 멈췄거든요. 근데 이거 수산호님이 우리나라 은행 ATM기도 윈도우 2000 씁니다. 이거 저거 보안망인데 보안망에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안이 출처한가 보죠. 아, 2000원 써요? 우리나라도? 네, 여기 댓글에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네. 뭐 구동에 이상이 없으면 정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공기업이나 회사용은 업데이트 따로 해준다고도 해주시고요. 근데 나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왔고 지진이 멈췄어. 근데 언제 지하철이 멈췄는데 이게 언제 다시 복구됩니다라는 안내 방송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거기에 거 대한 그렇죠. 대체 교통편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람들을 내뜨는 거야. 아, 맞아. 그게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이제 그렇지. 급하면 나가갖고 택시를 타고 가든가 버스를 타고 가든가 우린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거기서 새벽까지 운행이 될 때까지 가만히 거기서 있어요. 처자빠 자요. 왜? 벤치 위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나가야 되지 심리가 않아? 뭐예요? 다른 대체편이 없는 거야. 어... 실제적으로 그와 연계된 다른 대중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는 데다가 해본 적도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부활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안내 방송도 안 나오는데. 안내방송 안 나오지. 지들도 모르는데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안내방송 하고 안내방송 안 나오면 막 난리 나와. 난리 나요. 나요. 바로 쫓아가다 연구원실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멱살부터 잡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끼리 알아서 자 여기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방으로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제가 방금 어디 연락해봤는데 이거 언제 된대요? 그러면 와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대책 짜자. 맞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대요. 뭐 이러면서 우리 그리고 그런 게 일사불란하게. SNS에서 막 돌다가 어떻게 하겠죠. 일사불란하게 네.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이제 뭐 파업 때문에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 그 시에서 버스 심야 연장해주고 맞습니다. 대체 경조편 관련 거 다 알려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서비스를 아예 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일본은 이게 무슨 나라가 이 이게 모양이야? 민도지. 뭐야 이게? 이게 이제 그 이런 그 노숙자 근성이 민도인 거죠. 그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수도관 58년 된 수도관 파열돼 갖고 부러졌잖아요.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너진 데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따지니까 새똥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 부식 부위가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이상 부식 부위가 만들어진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은 새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러니까 그 사고 원인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정비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뭐 재료가 불량했다든지 이렇게 내놓게 되면 책임 소지가 생기잖아. 그래서 가장 책임 소지가 안 되면서 고소 고발을 안 당할 유일한 방법으로 뭐냐면 새똥이다. 아니 이게 무슨 미세먼지 고등어 그렇지. 구이하고 고등어를 똑같은 많이 구워서 집안에 미세먼지가 올라간 박근혜랑 똑같은 방식인 건 거예요.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TV에서 시뮬레이션 해줘요. 뭐야? 새똥으로요? 그래서 새가 원래 소화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빨이나 어떤 위장 운동이 없기 때문에 위산이 강하다. 그래서 이 위산이 강한 상태에서 배변을 보게 되고 그게 쭉 쌓이다 보면 썩을 수도 있다. 근데 원래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갖고 파이프 만들지 않나? 수도 파이프? 아니 뭐 쇠똥 맞아서 썩을 정도로 코팅도 안 하고 페인트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해? 근데 그거를 내놓으면서 우린 죄가 없어요. 새가 잘못한 거야. 저기요 그렇게 새가. 따지면 수도관뿐만 아니라 철제로 된 모든 기둥이나 저기 다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새똥에 무방비예요. 그럼 뭐 이제 앞으로 남은 새똥에게 전부 다 무너지겠죠. 네. 앞으로 무너지면 이제 다 새똥 탓이야. 어? 특히 우리 지역엔 까마귀가 많아가지고 이럴 수 있다라고 나오겠죠. 똥 얘기를 안 하면서 새똥 얘기를 안 하고. 네. 오늘은 그 성렬이 똥치미가 없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일본 새똥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종호님께서 새 다 잡아드려야겠네라고 하셨는데 진짜 다 새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새 잡을 비용은 또 없을 거기 때문에 또 이걸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새 잡는 회사를 선정을 해갖고 거기다 이걸 또 예산을 몰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는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그렇죠. 측근이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잡기 시작한다고 하던 내년 후반기에는 아마 새를 그때부터 잡기 근데 시작하겠죠. 새똥이 약간 좀 뭐 약간 본 것 같은 게 이게 반려동물 오줌이 예. 일본에서 철제 신호등을 맞아. 쓰러뜨렸다는 이런 기사가 7월 맞아. 13일에 신호등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오줌 반려견들이 때문이니까. 지나가면서 오줌을 싸고 무너졌다고 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다리기 때문에 야. 새똥으로 한 것 같다. 왜냐면 거기 개가 못 가잖아. 그냥 텅 빈 다리 위니까 접근할 수 있는 게 새밖에 없으니까. 야, 와 미치겠다 참, 진짜. 네. 좀 새총 하나에 20만 원 도대체 이상하겠대. 일본 야생동물은 뭘 처먹는 거야? 아니 일본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일본 똥만 이렇게 독해? 아 정말. 네. 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진 관련한 걱정은 계속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수도 직하 지진이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 원래 이럴 때는 이제 대피령이라든지 경계령을 내려야 되거든. 근데 정치인들이 이걸 내려버리면 표 떨어진다고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인터뷰만 하는데 앞으로 지진 30년 안에 70% 가능하죠. 네.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게 난다는 얘기야 안 난다는 얘기야.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70%라니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언제가 언제냐고요. 금방 30년 일어나는 안에.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안 아닐 그럴 수도 수도 있다. 있죠. 이거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 주고받으면서 프로를 진행하는 거야. 네. 이거 무슨 탱크쇼도 아니고 탱크쇼는 일본에서도 이게 맥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한번 제대로 터져 봐야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그 전문가가. 보셨죠? 제가 70%는 일어난다 그랬죠? 제 말 정확하게 맞잖아요. 30년 안에라며요. 아니 그게 30년 아니잖아. 내일 일어나면. 그렇죠. 이게 31년 후에 나오면 이 사람이 못 나와. 근데 내일 나오면 얘가 또 나왔고 제가 전문가입니다. 나올 수 있을까? 아니 나오지. 사람이 존재할까? 나와갖고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다행이지. 될까요? 나오면 이렇게 다행이지. 얘기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국민들이 힘을 모아갖고 재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다시
다시 묻겠지. 재건하는 동안 지진이 또 오나요? 30년이 있으니까 지금 69% 정도 다시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바보야 그냥.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기사는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일본의 수도권에 이 지진이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지진의 전조고 전문가가 말하기를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니칸 겐다이라는 신문이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다카하시 마나부 리스 메이칸대 특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 간도 지역 이 지하에는 육지판 밑에 남쪽으로부터 필리핀 해판이 들어와 있고 더 아래쪽으로는 동쪽으로부터 태평양판이 들어와 있다. 이 세 판이 겹쳐 있는 거라니까. 겹쳐 있어가지고 이게 태평양판이 움직임이 너무 활발해서 일본 주변의 다른 판을 계속 누르고 있대요. 그래서 그 눌러진 판이 견딜 수 없게 돼가지고 튀어 올라 버리면 거대 지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는 여기가 이제 정확한 얘기가 이겁니다. 대부분 지진은 땅이 꺼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있는 이 지진은 땅이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난카이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 예전부터 모든 진동의 원인이 이 안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난카이 트러스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난카이 트러스트가 아까 얘기한 태평양판하고 대륙판하고 이게 겹쳐갖고 삼각으로 겹쳐갖고 있는데 필리핀까지. 이게 이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일본을 구성하고 일본의 지금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열도의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암석들이 생성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굉장히 거칠어 표면이. 그러니까 지층 단층이 뾰족뾰족해요. 뾰족뾰족. 네. 그러니까 오래된 지층들 같은 경우 맞아. 이게 달아가지고 맨질맨질 하는데 이 지층은 굉장히 뾰족뾰족한 상태에서 저쪽 지층한테 이렇게 이빨을 물고 있는 형태로 유지가 돼서 이게 막 흔들어도 견디는 거야. 아니면 매끈했으면 벌써 쑥 빠졌겠지만 이게 안 빠지고 이게 물린 상태에서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근데 태평양판은 계속 침강하고 있어요. 일본 해구 끝에 태평양판이 네. 그 멘틀 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낮아져요. 이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침강이 진행되게 되면 이 순간에 이 물려있던 일본 열도를 구성하고 있는 판이 이게 툭 빠지는 순간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팅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충격량이라든지 내륙 같은 데서 느껴지는 충격량이라든지 그거에 있어서 올 수 있는 지진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야. 강력할 수밖에 없죠. 세 그러니까 개의 판이 동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작용하는데. 그냥 이 딱딱한 물질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하고 이 아크릴 자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탄성으로 뚝 부러지면서 날아가는 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다르잖아. 어떡해요? 부러지면서 그 반대 응력에 의해서 치솟아 날라 올라가 버리잖아. 이런 형태의 지층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충격파 때문에 어마어마한 빈 공간과 충격파가 생겨나갖고 일단 이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지상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쓰러지거나 건물이 무너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튕겨 올라간 빈 공국으로 바닷물들이 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2차, 3차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야. 왜? 도쿄가 바로 항만에 붙어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 지진 난 데가 다 요쪽 판 근처예요.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다. 그래서 저 세 판이 어그러지는 가운데 일단 필리핀 판이 북아메리카 판을 밀어내면서 쭉 가라앉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아메리카 판하고 연결돼 있고 유라시아 판하고 연결돼 있던 일본 열도의 지층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서 튕겨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지진은 히말라야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히말라야. 그래서 이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최근에 나타난 그 태평양 측 이제 후쿠시마 흔들림 규모 6.1, 그다음에 이와테현 앞바다 5.9, 그다음에 동쪽 연안 규모 5.5 이게 전부 다
판 경계 부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지진은 모두 거대 지진의 전조다. 그러니까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네. 이마만큼 또 진동을 움직이고 있는데 좀 그. 이게 얌전히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네. 왜? 지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본 열도가 지금 위치에서 1km 정도 동쪽으로 밀려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북쪽으로. 네. 그러니까 일본- 아까 얘기한 대로 저게 무너지면서 탁 튕기면 지금 있는 저 열도 지판이 쩍 찢어지면서 1km가 옮겨간다니까 우측으로. 10cm만 옮겨가도 어마어마한 충격인데 진짜 그러겠다. 1km가 옮겨간다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을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네. 아마 형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규모 7 이상의 해구형 지진 육상에서 일어나면 진도 5강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면 큰 해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프라 걱정을 하고 있어. 아니 생명이 살아야지 지금 어? 6, 70년대 정비된 인프라가 갱신되지 않고 노후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 수로도 그 중에 하나다. 붕괴된 와카야마의 그 수로도 하나다. 근데 지금 도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그 수도관 터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수도관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수도관을 묻어놓은 걸 캐지 않고 육상으로 관을 연결하고 임시 수도관을 설치를 해갖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임시 수도관을 설치해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지는 말라는 거야. 왜? 이게 음용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똥물 수도 변기 내리고 씻는 데만 써라는 거야. 네. 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 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수도를 걸쳐야 정수장을 거쳐가지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임시 수도관으로 연결을 해갖고 파이프를 빼서 강물을 갖다가 억지로 펌핑해서 밀어 넣어주다 보니 그냥 생 강물 또는 호수물을 갖다가 그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은 지금 원천 개선할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니까.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흡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예,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전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이 그때 진도 4, 7일 지진으로 진도 4를 기록한 지바 이치하라시에 있는 이 수관교가 이게 파손돼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거는 지렁이가 똥을 쌌나? 설치된 지 41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일본의 인프라들이 60년대 이후의 인프라들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6, 70년대 네. 다 지어진 게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로나 다리는 매년 새로 났잖아.
새로운 인프라 SOC 시설 투자하는 데는 막 돈을 쓰면서 과거의 인프라를 정비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한계치까지 끌고 와서 쓴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포니 타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지금 인프라가. 어? 그러니까 고쳐 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부품도 그렇죠. 한계가 있고. 다를 만큼 달았어. 이제는 버려야 돼. 문제는 뭐냐? 새 차 살 돈이 없는 거야, 일본이. 진짜 41년이면은 그냥 가만 놔둬도 사갔겠다. 그럼. 근데 막 지진 오고 막 태풍 오고 계속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어찌어찌 견뎠는데 아, 올해 지진이 다른 평년도 지진 발생의 뭐 3배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로 강도가 쌓이면서 지금 지상에 있는 거건 지하에 있는 거건 뭐 하나 아이고. 멀쩡한 게 없는 상황인가 일본은. 진짜. 어쩌면 좋을까?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근데 선거를 왜 하겠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있지?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상 일본은 바뀌지 않아요.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지역구에 돈 보내주기 위해서 시민들 쓰는 수도관은 이거 뭐 좀 세면 어때라고 하면서 그냥 새로운 데다 공원 짓고 멀쩡한 땅 깔아서 도로 밀고 하루에 차 3대밖에 안 들어가는데 고가도로 짓고 이런 짓거리를 또 저지른다고 일본은. 근데 이렇게 지진이 나고 뭐 일본이 1km 옮겨지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을까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하고 그 일본하고 중간 지층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다고. 이게 약간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좀 느슨하게 붙어져 있는 상태라. 여기 요 사이 여기가. 느슨하게 붙어져 있는 상태라서 모든 피해는 일본이 뒤집어 쓰고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최소한 쓰나미는 안 일어나지. 저기서 우리한테 사고가 뭐 나면. 일어날 일은 없는 것 같고. 남부 지역 정도는 이제 저기서 만일에 그 지각 변동의 태평양판이 가라앉으면 우리나라 쪽에서 반대급부로 융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융기가 된다면 서쪽이 융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해안 쪽으로 융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애연서에 보면 중국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게끔 땅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대륙붕 탐사하기도 참 좋은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융기하면 국경선의 중간쯤이 국경선이 그어지나? 서해가 사이에. 없어지는 거지. 서해가 없어지면은 육로로 연결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디다가 하드한 국경선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 땅에 붙어 있는 쪽으로 해갖고 우리 땅이 넓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 땅 넓어지는데 중국 땅도 넓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 쪽은 덜 올라가고 우리 쪽이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서해의 넓이가 급격하게 좁아지면서 우리 그 쪽의 땅만? 영토가 간척 사업한 것처럼 그러네. 확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서해가 완전히 다 없어지면 안 되고 중국 쪽 바다는 좀 남아 있어야지. 그리고 해안선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렇겠네요. 바다의 깊이가 이제 상당히 낮아지겠죠. 낮아지겠네요. 저쪽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저리 많이 빠질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엄청난 그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무시무시한 상황이거든요. 건데. 이게 기상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만큼 큰 변화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대비는 최소한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정작 당사자들이 대비를 안 하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애들이 위험천만한 거야. 쟤네들 저거 어쩌려고 그러지? 내가 보기에 저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